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와 매경사 고지서라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막상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소득은 잡히고 어떤 소득은 안 잡히는지, 어떤 연금은 잡히고 어떤 연금은 안 잡히고, 근로소득은 세금 떼기 전 금액일까 떼고 난 금액일까, 재산과표 3.6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데 우리 집 아파트가 9억인데 3.6억 이하에 들어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연간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국민연금 받아서 몽땅 건보료 내시는 분도 있고 완료간 월세 좀 받아가지고 건보료 폭탄 맞으시는 분도 주변에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만 알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주변에 많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넘어야 할 4가지 허들에 대해서 연금이야기가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매우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 한 푼 없어도 사업소득 10,000원만 잡히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려면 첫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요. 둘째,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셋째, 재산과표가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부양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4가지 허들을 다 넘어야 피부양자가 되는데 첫 번째 허들부터 넘어보시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허들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입니다.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연간 소득이 0원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일용소득자의 경우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연 500만 원까지는 사업소득이 없는 거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를 공제하고 10,000원이라도 과세소득으로 잡히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연 500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들은 소득 기준인데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저런 소득을 합해서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포함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인데 이런 모든 소득들을 합해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이 좀 복잡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을 말하는데 1,0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잡히지 않지만 1,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합산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 합산하는 게 아니고 몽땅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1,2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만 소득이 합산되는 게 아니고 1,200만 원이 몽땅 합산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고 다시 기본공제를 뺀 금액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자라면 총 수입에서 60%는 필요 경비로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다시 기본공제 4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계상합니다. 필요 경비는 실제 경비가 들었던 안 들었던 빼주지만 기본공제는 종합소득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잘못 계산하면 아슬아슬하게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무섭다는데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연간 1,0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잡히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연 4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자 임대 수입이 연 1,000만 원 이하라면 60%인 6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기본공제로 400만 원을 해주기 때문에 과세 금액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월 50만 원 임대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까요? 안 됩니다. 월 50만 원이면 연 600만 원이고 필요경비로 50% 공제하면 300만 원이 남고 거기에서 기본공제 200만 원을 공제하면 1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충족하는데 월세 50만 원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어 연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있으니 임대소득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이것저것 공제한 후 소득으로 10,000원만 잡혀도 피부양자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 소득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50%만 소득으로 잡힌 거 아닌가요? 100% 다 잡힙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보료를 내야 할 때는 공적연금의 50%에만 부과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질 때는 공적연금 전액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월 170만 원 정도 받고 다른 소득 한 푼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됩니다. 월 170만 원이면 연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다음 근로소득은 간단합니다. 새해 전 총급여액 몽땅 합산합니다. 이것저것 공제하고 실제 받는 금액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 새해 전 총급여액입니다. 실제 손해진 건 150만 원 정도라도 세금 공제 전 급여가 월 170만 원 정도 된다면 다른 소득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어 지역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 60에서 80%까지 공제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허들 소득 기준을 좀 정리해 보면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분만 합산하고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한 후 남은 금액만 합산하되 주택임대소득은 10,000원만 잡혀도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고 했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합산하고 근로소득은 새해 전 총급여액 모두 합산하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합해서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허들이었고요. 여기까지 통과했다면 세 번째 허들 재산 허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산 허들은 과세표준 3.6억 원 이하입니다. 과세표준이란 말이 나오는데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고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의 70%입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 3.6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과표가 3.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3.6억 원 이하면 통과, 3.6억 초과해도 9억을 넘지 않고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허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표 3.6억 원을 넘으면 원칙은 안 되는데 소득이 연간 1,000만 원 넘지 않으면 재산과표 9억까지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나 재산 부부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합산하지 않고 각자 따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를 따질 때는 부부 각자 소득과 재산을 따지고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어 건보료를 계산할 때는 부부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각자 따져서 한 사람은 통과하고 한 사람은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둘 중 한 사람만 걸려도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만 재산은 둘 중 한 사람이 걸려도 충족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소득이 없어 충족되는데 남편 소득이 연 2,100만 원이라면 남편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내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재산과표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내의 재산과표가 기준에 충족한다면 아내만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재산 기준은 통과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역 건보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남편은 본인 재산과 소득만 가지고 건보료를 내고 아내는 건보료를 안 내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소득은 한 사람만 충족이 안 돼도 둘 다 탈락. 재산은 충족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 획득. 이렇게 이해하시고 둘 다 탈락했으면 부부 합산해서 가구당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남편만 탈락했다면 탈락한 남편 거 소득과 재산하면 건보료를 부과하고 아내는 건보료를 안 낸다. 이해되셨죠? 그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라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절반만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6억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2억이라고 가정하면 재산과표는 공시가격의 60%이니까 7.2억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니 재산과표가 각각 3.6억이네요. 피부양자 되는지를 따질 때는 부부 각자 따로 따지기 때문에 둘 다 재산 기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라도 근로소득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 건보료 외에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것도 아시죠? 월급 외 보험료라고 합니다. 월급쟁이가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좀 있어서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 2번 내는 것입니다. 임대소득 좀 있으면 피부양자 안 되죠. 건보료 따로 더 내야 되죠. 지역 건보료에도 부과죠. 소소하게 임대 주시는 분들 건보료 때문에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피부양자가 되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과표 3.6억 이하이거나 9억 이하라면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입니다. 3개의 허들을 넘었다면 구분응선에 도달한 것입니다. 마지막 허들은 부양요건인데 동거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다 부양요건에 해당하고 동거하지 않아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도 동거하고 있으면 부양요건 충족하고 동거하지 않아도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내 밑으로 장인,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동거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부양요건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건 아래 시행규칙을 참조해 주십시오. 피부양자 되는 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좋아진 만큼 누군가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가진 자가 좀 더 많이 내라는 건데 거기까지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집 한 채밖에 없고 소득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데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안 내던 보험료를 내라 하고 보험료도 너무 많이 올라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월급쟁이라 괜찮지만 저도 피부양자 자격이 안 돼서 곧 퇴직하고 나면 지역 건보료를 많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피부양자 조건을 몰라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어차피 피부양자 자격은 안 돼서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 어찌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한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걸 유의해야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공기업에 재직 중인 월급쟁이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각종 연금 정보를 담아서 책을 출간했고 연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노후가 축복이 되는 그날까지 연금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